개그우먼 박나래가 자신이 가장 먼저 결혼할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18일 유튜브 채널 나래식 1화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박나래는 나래배 오고 싶어 하는 많은 연예인 셀럽들이 와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기다 가길 바란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첫 손님으로는 절친 한혜진이 등장해 두 사람의 유쾌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박나래는 한혜진을 위해 목포에서 직접 공수한 민어로 특별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민어 세비채부터 민어전, 민어솥밥, 민어탕까지 박나래는 수준급 요리 실력으로 한혜진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박나래는 언니와 처음 만났을 때가 32이었다. 그때 얼마나 활기찼는지 기억하냐며 옛 추억을 떠올렸고, 한혜진은 나이 들면 옛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에 대한 열정이 닮아 서로 친해질 수 있었다고 공감했습니다. 이어 화사와 함께했던 여운파를 언급하며 한혜진은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가 좋아해서 한 거다라며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박나래는 여운파가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며 개그로 큰 성공을 못했지만 여운파가 나에게는 큰 충족이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한혜진이 지금 너와 나 기한이만 남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할 것 같냐라고 묻자 박나래는 망설임 없이 나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혜진은 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아직 결혼을 못하냐라고 돌직구를 날렸고, 박나래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한혜진은 박나래에게 연애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지며 재미를 더했습니다. 끝으로 박나래는 한혜진의 데뷔 25주년을 기념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한혜진을 감동시켰습니다. 1985년생인 박나래는 현재 38세로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2015년부터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며 대기만성형 예능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갤럽이 선정한 올해를 빛낸 코미디언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올해를 빛낸 예능인 부문에서 각각 2위에 오르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나래의 개그 스타일은 독특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대신 상황극을 통해 자신의 어설프고 부족한 섹시미를 웃음으로 바꿉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개그로 편안하고 유쾌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능인입니다. 그의 너그럽고 배려 깊은 성격, 그리고 가끔 어설픈 모습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그는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나 혼자 산다 와 놀면 뭐하니? 로 대상을 수상하며 여성 코미디언으로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20년에 백상예술대상에서도 두 번째로 TV 부문 여자 예능상을 수상하며 이 부문에서 공동 2위에 오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초기에는 구라인 출신으로 유라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인기를 모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한 거물급 예능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대기만성형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5일 그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SBS 진실게임 132회 가짜 무당으로 출연하며 처음으로 방송 무대에 섰습니다. 배우의 꿈을 품고 있던 그는 방청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상명대학교의 개그 동아리에 가입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동아리 후배들과 함께 KBS 개그 사냥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TV 코미디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애덤스 가문을 패러디한 상황극을 선보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06년 그는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공식 데뷔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키와 독특한 외모를 활용해 음침하지만 코믹한 인디 캐릭터로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형수술과 긴 공백기로 인해 그의 활동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외모가 비호감이라는 이유로 섭외가 어려워 성형을 결심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성형 후 봉숭아 학당의 성형민 캐릭터로 잠시 복귀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모습을 감췄습니다. 2011년 무렵 그는 개그 콘서트를 통해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패션 넘버 5 출연진으로 컴백을 알렸고
전성기는 재수술로 앞트임을 다시 막은 후에 찾아왔습니다. 2011년 12월 18일에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에 등장한 한 피실험자는 처음에는 영어 단어를 나열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회화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 후 2012년 5월 12일에는 장도연과 함께 코미디 빅리그 시즌3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상파 방송국들은 여전히 개그맨들의 교차 출연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 피실험자는 개그 콘서트 리그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며 서수민 PD의 허락을 받아 일시적으로 코미디 빅리그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박나래가 속한 팀 EK는 시즌3 초반 9라운드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했지만 마지막 10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극적으로 우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임대 후 박나래의 잠재력은 눈부시게 발휘되었고 결국 우승컵의 첫 번째 라운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새로운 도전을 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박나래가 소속된 EK팀은 시즌3 초반 9라운드 동안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지만 마지막 10라운드에서 1위를 기록하며 극적으로 우승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임대 후 박나래의 잠재력은 빛을 발하며 결국 우승컵의 첫 번째 라운드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외모를 이용한 독특한 개그로 처음 주목을 받았던 그녀는 자주 변장 수준의 분장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뛰어난 예능감을 지닌 개그우먼입니다. 긴 무명 시기를 겪으면서 코미디 프로그램 희희낙낙에서 김지민과 함께한 상황극은 지금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탁월한 연기력, 그리고 슬랩스틱 코미디로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코미디 빅리그를 통해 점천재기는 지량 본비행 고니기기규시오 점차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녀는 시트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라디오스타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며 김구라의 인정을 받았고 그 기세를 몰아 무한도전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도연과 여러 프로그램에서 찰떡 호흡을 맞추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버 이진호의 말에 따르면 박나래는 여성 예능인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으며 회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평균 600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박나래는 한 주에 약 3,6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셈이죠. 여기에 재방송료 20%와 3방송료 12%를 더하면 주급은 약 4,750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900만 원, 연간으로는 약 2,280만 원이 됩니다. 또한 CF, PPL 행사 수입 등을 합치면 박나래의 연간 수입은 총 30억에서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개그우먼 박나래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55억 1,122만 원에 낙찰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나래가 새로 소유하게 된 이 주택은 남산과 둔지산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 면적은 551 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19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방 5개와 화장실 4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공개된 박나래의 집 내부는 독특한 분위기와 화려한 인테리어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강렬한 패턴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꾸며진 집을 본 전현무는 눈이 부실 지경이라며 아우 너무 어지럽네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코드쿤스트도 선글라스를 가져왔어야 했어요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인 내부 인물의 수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 박나래 주거지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부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스포티비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7일 귀중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며칠간의 고민 끝에 결국 다음 날인 8일 정식으로 경찰에 도난 사실을 신고했다. 도난당한 물품에는 고가의 귀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 금액은 대략 수천만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확한 도난 시점이나 전체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질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박나래 자택 내부에서 누군가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으며 주변 지인이나 관계자 중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박나래와 가까운 인물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예상치 못한 도난 사건으로 인해 박나래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정돼 있던 방송 일정도 일부 취소되었다. 특히 8일 출연 예정이었던 MBC 라디오 표준 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녹음 일정에도 불참했고 박나래 측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벌어진 음주 라이브 방송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가수 보아는 방송인 전현무와 함께 진행한 SNS 라이브 방송에서 박나래를 직접 언급하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당시 보아는 전현무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장난스러운 발언을 이어가던 중 한 시청자가 전현무와 박나래의 열애설 가능성을 질문하자 절대 안 사귈 것 같다. 오빠가 아깝다는 말을 해 많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보아는 전현무의 어깨에 기대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보여 더욱 논란이 확산되다. 이후 보아는 7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녀는 SNS 라이브에서 경솔한 언행과 미성숙한 태도로 불편함을 들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신뢰가 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박나래 님께 사과드렸고 감사하게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다 라고 전했다. 또한 팬들에게도 오랜 시간 저를 아껴주신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말과 행동에 더욱 신중해지겠다 라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현재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서울 이태원 자택에서의 일상을 공개해왔다. 그녀는 지난 2021년 이태원의 한 고급 주택을 약 5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자택은 방송을 통해 자주 등장해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도난 사건은 박나래 개인에게도 상당한 충격일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씁쓸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밝혀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나래의 일상과 활동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녀가 이번 충격을 잘 이겨내고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박나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으로 2017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올해를 빛낸 코미디언 부문 3위, 2018년 올해를 빛낸 예능 방송인 부문 2위, 2019년에도 2위를 차지하며 오랜 기간 대중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녀의 개그 스타일은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을 소재로 한 엉뚱하고 유쾌한 에피소드, 코믹한 몸짓과 애드리브, 그리고 과하지 않은 수준의 색드립을 통해 웃음을 끌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억지스러운 연출 없이 상황에 잘 녹아드는 유머 감각 덕분에 그녀는 시청자에게 불편하지 않은 개그로 각인되며 호감형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성격 또한 예능계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다른 사람을 잘 챙기고 관계에 공을 들이는 그녀의 성향은 예능에서의 캐릭터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2019년에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와 구해줘 홈즈를 통해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여성 코미디언으로서 드물게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특히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예능상을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수상하며 이 부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상 기록을 가진 인물이 되었다. 박나래는 원래 유세윤, 장동민 등과 함께 구라인, 이후에는 유재석의 유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노선을 개척하며 단독 브랜드를 구축한 대형 예능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2002년 SBS 진실게임의 가짜 무당으로 등장해 연기자 지망생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으며 이후 상명대학교 개그 동아리 활동을 거쳐 KBS 공채 21기로 정식 데뷔했다. 초창기에는 작고 독특한 외모를 살려 귀신 같은 음침한 캐릭터를 구축해 주목을 받았지만 비호감 외모로 인해 섭외가 줄어들면서 성형 수술을 결심했고 이후 다시 봉숭아 학당에 복귀해 성형 미인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했다. 긴 공백기 이후 2011년 개그 콘서트 패션 노5로 부활의 신호탄을 쐈고 이후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장도연과 함께 새로운 꽁트와 캐릭터를 선보이며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특히 이 시절 그녀가 속한 팀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극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고 이때부터 박나래의 개그 포텐셜이 본격적으로 폭발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분장에 가까운 메이크업을 활용한 캐릭터 개그를 해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본적인 예능 감각과 센스가 뛰어난 인물이기도 하다. KBS 코미디쇼
희희낙낙에서 김지민과 함께한 꽁트에서 보여준 기발한 아이디어와 연기력은 지금과는 또 다른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코미디 외에도 MBC, 라디오스타에서 거침없는 입담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김구라에게도 인정받은 개그우먼으로 떠올랐고, 이후 무한도전에도 출연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2015년 이후부터는 명실상부한 대세 개그우먼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기안 84화의 러브라인이 화제가 되어 2017 MBC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고 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까지 거머쥐었다. 이때 대상 후보에도 올라 박미선 이후 8년 만에 여성 예능인이 대상 후보가 된 사례로 기록되었고 박미선과 유재석의 응원 메시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연달아 연예대상 후보에 오르며 활약을 이어갔고 특히 2019년에는 MBC 예능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공로를 인정받아 결국 대상을 수상했다. 나 혼자 산다의 메인 MC 전현무와 한혜진이 동시에 하차하며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도 박나래는 혼자서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아내며 시청률과 화제성을 유지했고 새로운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까지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최고의 해를 보냈다. 이러한 박나래의 성장은 단순한 운이나 운빨 스타가 아니라 오랜 무명 시절과 시행착오 끝에 스스로의 캐릭터를 완성해낸 노력의 결과였다. 개그는 물론이고 라디오, 예능, 디제잉까지 다양한 영역에 도전해온 그녀는 여전히 대중과 소통하며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해인 아래 논란처럼 크고 작은 구설에 휘말린 적도 있었지만 그녀가 그간 쌓아온 호감 이미지와 성실한 태도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